내 몸에 숨은 문제, 발효식초 한 잔으로 해결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요즘 들어 예전 같지 않네 하는 생각, 혹시 자주 하시나요? 충분히 잔 것 같은데도 아침에 몸이 천근만근이고, 소화도 예전만큼 시원하지 않고요. 혈압이나 혈당 수치도 조금씩 신경 쓰이기 시작하고, 잇몸이 붓거나 무릎이 시큰거리는 날도 괜히 많아진 것 같고요. 나이 탓이겠거니 하고 넘기기엔 뭔가 억울한 이 느낌. 사실 이건 우리 몸이 보내는 작은 SOS 신호일 수 있어요. 몸속 어딘가에서 순환이 더뎌지고 해소되지 못한 피로와 불필요한 물질들이 쌓여가고 있다는 뜻이죠. 병원에 가도 특별한 이상은 없네요 라는 말만 듣기 일쑤고요. 저는 평생을 자연건강법, 특히 우리 전통 발효식품의 힘을 연구해온 김민준 교수라고 합니다. 은퇴 후에도 저는 우리 몸 본연의 회복 능력을 깨우는 음식에 대한 탐구를 멈추지 않았는데요. 그 과정에서 발효식초의 놀라운 가능성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새콤한 맛을 내는 조미료라고만 생각했던 식초, 특히 제대로 만들어진 천연 발효식초에는 우리 몸에 막힌 곳을 뚫어주고 염증을 다스리며 활력을 되찾아주는 귀한 성분들이 가득하더라고요. 심지어 특정 재료와 만났을 때 그 효과가 몇 배로 커지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죠. 오늘 이 자리에서는 발효식초가 어떻게 우리 몸의 리듬을 되찾아주는지, 어떤 방법으로 마셔야 피로와 염증, 답답한 혈관 문제까지 시원하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효과를 극대화하는 특별한 한 방울의 비밀까지 총 6가지 이야기를 통해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이 정보가 유익하다고 생각되시면 주변 분들과도 꼭 나눠주세요. 지혜는 나눌수록 커지니까요. 마트에서 파는 식초, 다 똑같을까요? 마트 식초 코너에 가면 투명한 병에 담긴 저렴한 식초들이 많죠? 사실 이런 제품 대부분은 주정 식초 혹은 합성 식초라고 불리는데 빙초산 같은 화학 성분을 물에 희석해서 빠르게 만든 거예요. 요리에는 쓸 수 있지만 건강을 생각해서 마시기엔 영양 성분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양조 식초라고 적힌 것들은 그나마 낫지만 우리가 오늘 주목할 것은 바로 천연 발효 식초입니다. 과일이나 곡물을 오랜 시간 자연의 힘으로 발효시켜 만든 것으로 건강을 위한 음료로 식초를 선택하신다면 반드시 이 천연 발효 식초를 고르셔야 해요. 첫 번째 이야기, 쉬어도 풀리지 않는 피로, 진짜 범인은 따로 있다. 교수님, 저는 잠을 충분히 자도 늘 피곤해요. 58세의 박선영 씨는 작은 빵집을 운영하며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시는데 최근 몇 달 사이 아침에 일어나는 것 자체가 고역이라고 하소연하셨어요. 오후만 되면 꾸벅꾸벅 졸음이 쏟아지고 예전엔 거뜬했던 반죽 작업도 버겁게 느껴진다고요. 병원에서는 수치는 다 정상입니다 라는 말뿐이었고요. 하지만 박선영 씨 자신은 알죠. 예전의 자신과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요. 단순히 피곤하다는 말로는 설명되지 않는 마치 젖은 소미불을 뒤집어 쓴 듯한 무거움이랄까요. 많은 분들이 이런 상태를 나이 들어서 그래 하고 체념하곤 합니다. 하지만 저는 단언할 수 있어요. 그 피로는 나이 탓이 아니라 우리 몸의 에너지 발전소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음식을 먹으면 그걸 잘게 쪼개서 에너지로 전환하는 과정이 원활해야 하는데 이 순환고리가 약해지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힘이 나지 않고 오히려 피로 물질만 차곡차곡 쌓이게 되는 거죠. 마치 아궁이에 불은 지폈는데 연기만 자욱하고 방은 따뜻해지지 않는 상황과 같아요. 이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발효식초입니다. 과일이나 곡물을 자연 그대로 발효시켜 만든 식초에는 우리 몸속 에너지 발전소를 다시 가동시키는 유기산과 효소가 풍부해요. 특히 초산과 구연산은 몸에 쌓인 피로 물질을 다시 에너지로 바꿔주는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저희 연구팀 실험에서도 식초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혈액 내 젖산 수치가 눈에 띄게 낮아졌고 일상생활에서의 활력과 집중력도 개선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박선영 씨께는 이렇게 권해드렸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물 한 컵, 약 200ml에 천연 발효 식초 한 큰술, 약 15ml를 타서 드셔보세요. 처음엔 신맛이 부담스러우실 수 있으니 꿀을 작은 찻숟가락으로 반 스푼 정도 섞어 드셔도 좋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지 2주쯤 지나자 몸이 한결 가뿐해진 것 같아요 라는 연락을 받았고 한 달 뒤에는 요즘은 아침에 일어날 때 기분이 상쾌해요. 빵 만드는 일도 다시 즐거워졌고요. 마음까지 젊어진 기분이에요. 라며 활짝 웃으셨습니다. 단순히 쉬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피로가 많습니다. 몸속 기운이 돌아야 진짜 힘이 나는 법이니까요. 그리고 그 기운을 되살리는 가장 손쉬운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아침에 발효 식초 한 잔입니다. 지금 만성 피로에 시달리고 계신다면 나이 때문이야 라고 단정 짓지 마세요. 그건 단지 몸이 나 지금 쉬고 있는 게 아니라 멈춰 있어요 라고 보내는 간절한 외침일 수 있습니다. 물 200ml, 발효 식초 15ml, 그리고 당신을 위한 5분의 습관. 이 작은 변화가 당신의 하루를, 그리고 삶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혈관을 위협하는 건 기름진 음식만이 아니다. 66세의 최철민 씨는 얼마 전 건강검진 결과지를 받아들고 시름에 잠겼습니다. 평소 기름진 음식을 즐겨 먹지 않았고 나름 건강관리에 신경 썼다고 생각했는데 중성지방 수치가 높고 고혈압 경계라는 진단을 받았기 때문이죠. 삼겹살도 거의 안 먹고 튀김도 멀리했는데 왜 혈관에 문제가 생긴 걸까요? 최철민 씨는 답답한 마음에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혈관 건강의 주범을 기름진 음식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과도한 지방 섭취도 원인이 될 수 있지만 그보다 더 주목해야 할 것은 우리 몸 안에서 스스로 만들어지는 혈액 속 기름때, 즉 중성지방과 과도한 당분, 그리고 만성 염증입니다. 이것들이 혈관벽에 달라붙어 염증을 일으키고 혈관을 좁게 만들면 고혈압, 동맥경화는 물론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치명적인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혈관을 깨끗한 강물에 비유해 볼까요? 강물에 쓰레기와 오염물질이 쌓이면 물길이 막히고 흐름이 느려지듯이 혈관 안에 노폐물과 염증이 쌓이면 혈액순환도 원활할 수 없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습관인데요. 발효식초가 훌륭한 조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식초 속 초산 성분은 혈액을 맑게 하고 중성지방 생성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뿐만 아니라 식초에 신맛은 음식에 풍미를 더해 자연스럽게 염분 섭취를 줄이도록 도와줍니다. 소금 섭취가 줄면 혈압 안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죠. 실제로 저희가 진행한 연구에서 천연 발효식초를 4주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혈중 중성지방 수치가 평균 20% 이상 감소했고 혈압 역시 정상 범위로 개선된 사례가 많았습니다. 특히 아침 공복에 마시는 식초가 식후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주고 인슐린 반응을 완만하게 하는 효과도 관찰되었죠.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위염이나 위궤양, 역류성 식도염 등으로 위가 예민하신 분들은 공복에 식초를 드시는 것이 오히려 이 점막을 자극할 수 있으니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식초는 산성이 강하므로 반드시 물에 충분히 희석해서 드셔야 하며 양치질 후에 드시고 물로 입안을 헹궈주시는 것이 치아 건강에도 더 안전합니다. 만약 식초를 드신 후 속쓰림이나 가슴 답답함 같은 증상이 나타난다면 즉시 중단하시고 식후 한두 시간 뒤에 드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최철민 씨에게도 이런 점들을 설명드리고 하루 한 번 식사 30분 전쯤 따뜻한 물 200ml에 발효 식초 한 큰술, 15ml를
타서 드시도록 안내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식사 시간을 싱겁게 하는 대신 식초를 활용한 나물 무침이나 생채 요리를 곁들이는 방법도 알려드렸죠. 예를 들어 오이나 미역을 식초로 새콤하게 무치거나 된장찌개에 식초 한두 방울을 넣으면 감칠맛도 살고 염분 섭취도 줄일 수 있습니다. 한 달 후 최철민 씨는 밝은 목소리로 전화를 주셨습니다. 교수님, 혈압이 정말 많이 안정됐어요. 예전엔 혈압약 신세를 져야 하나 걱정했는데 요즘은 매일 아침 가볍게 산책도 하고 몸에 활력이 넘칩니다. 그분은 그렇게 약 없이도 생활 습관 개선으로 건강을 되찾고 계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줄이는가 보다 무엇을 더하는가입니다. 식초 한 스푼은 작은 선택이지만 그 안에는 혈관을 청소하고 건강한 흐름을 되찾는 힘이 담겨 있습니다. 혹시 지금 혈압이 조금씩 오르거나 중성지방 수치가 걱정되신다면 음식 조절과 함께 몸의 순환을 돕는 발효식초 한 잔의 습관을 더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세 번째 이야기, 만병의 근원, 몸속 숨은 염증을 잡아라. 언제부턴가 손목이 시큰거리더니 요즘은 잇몸도 자주 붓고 입안도 헐어서 밥 먹기가 고통스러워. 62세의 윤지혜 씨는 평소 잔병 치레 없이 건강한 편이었는데 최근 들어 자잘한 불편함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병원에서는 특별한 병명은 없고 면역 반응이 조금 예민해진 상태라는 애매한 진단만 받았다고요. 이 말을 듣고 저는 직감했습니다. 아, 몸속 어딘가에 만성 염증이 자리 잡고 있구나.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염증은 감기처럼 일시적으로 붓거나 열이 나는 급성 반응이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으면서 몸속 깊은 곳에서 조용히 진행되는 만성 염증입니다. 이 만성 염증은 관절통, 잇몸 질환, 소화불량뿐 아니라 당뇨, 고혈압, 심지어 치매나 암과 같은 모든 만성 질환의 뿌리가 될 수 있습니다. 만성 염증이 무서운 이유는 초기에는 자각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좀 찌뿌둥하네,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기 쉽죠.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한두 가지 질병으로 나타나는데 그때는 이미 면역 시스템이 교란되고 혈관도 손상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제가 꼭 권하는 것이 바로 발효식초입니다. 왜냐고요? 발효식초는 단순히 피를 맑게 하는 것을 넘어 장 건강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식초 속 유기산 성분은 장내 유해균을 억제하고 유익균을 증식시켜 장내 환경을 건강하게 만듭니다. 우리 몸 면역세포의 70% 이상이 장에 존재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장이 건강해야 면역체계도 제대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발효식초는 몸의 산도를 조절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염증은 우리 몸이 산성 환경으로 기울수록 더욱 기승을 부리는데 신맛이 나는 산성식품인 발효식초는 신기하게도 몸속에서는 알칼리성 환경을 조성하여 오래된 염증을 진정시키는 힘을 발휘합니다. 윤지혜 씨에게는 하루 2번, 아침과 저녁 식후에 따뜻한 물 200ml에 발효식초 한 큰술을 타서 마시도록 권했습니다. 아침에는 꿀을 약간 첨가하고 저녁에는 식후에 바로 마시면 속이 더 편안할 것이라고 조언드렸죠. 그리고 식사 때마다 식초를 살짝 뿌린 채소 샐러드나 해조류 무침을 곁들이도록 했습니다. 3주쯤 지나자 윤지혜 씨는 손목 통증이 훨씬 덜해졌고 입안 헐었던 것도 거의 다 나았어요. 무엇보다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뻣뻣하지 않고 숨 쉬는 것조차 가뿐해진 느낌이에요. 라며 기뻐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소화 개선 효과가 아닙니다. 몸속 깊은 곳에 염증이 서서히 가라앉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인 것이죠. 저는 오랜 연구를 통해 식초가 항균 작용뿐 아니라 과도하게 예민해진 면역 반응을 부드럽게 조절하여 몸이 스스로 균형을 찾도록 돕는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염증은 한번 생기면 조용히 온몸으로 퍼져나갑니다.
몸이 본격적으로 신호를 보내기 시작하면 이미 상당히 진행된 경우가 많죠. 그렇기에 늦기 전에 몸속에서 시작된 작은 불씨를 꺼주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발효식초는 마시는 순간엔 시큼하지만 그 안에는 염증을 다스리는 부드러운 힘이 숨어 있습니다. 하루 한 잔, 그 힘을 꾸준히 몸 안에 채워 넣어보세요. 네 번째 이야기, 몸에 좋은 식초도 제대로 알고 마셔야 약이 된다. 69세의 이정수 씨는 건강 프로그램에서 식초가 몸에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트에서 가장 저렴한 투명한 병에 든 식초를 구입해 매일 2번씩 물도 타지 않고 소주잔에 따라 그대로 마셨다고 합니다. 처음엔 속이 좀 아렸지만 몸에 좋다니 참고 마셨죠. 하지만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심한 속쓰림과 구토 증상으로 병원 신세까지 지게 되셨다고 해요. 진단명은 급성 위염. 좋다고 해서 마신 식초 때문에 이렇게 고생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식초는 몸에 좋다는 말만 믿고 아무렇게나 마시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마시는 용도가 아닌 식초를 잘못 섭취하면 위장을 자극하고 점막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먼저 식초의 종류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건강을 위해 마셔야 할 식초는 석유에서 추출한 화학 성분으로 만든 합성 식초나 주정으로 빠르게 발효시킨 양조 식초가 아닌 과일이나 곡물을 오랜 시간 자연 발효시킨 천연 발효 식초입니다. 사과, 현미, 감 등을 원료로 사용해 제대로 만든 천연 발효 식초에는 초산뿐 아니라 다양한 유기산, 효소, 아미노산 등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우리 몸에 이로운 작용을 합니다. 제품 라벨에서 천연 발효, 자연 발효 같은 문구를 꼭 확인하세요.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섭취 방법입니다. 식초는 강한 산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원액으로 마시면 안 됩니다. 마실 때는 반드시 물에 충분히 희석해서 부드럽게 흡수되도록 해야 하며 이가 약하신 분들은 공복 섭취 시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장 권장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뜻한 물 200ml, 종이컵 1컵 분량에 천연 발효 식초 1큰술, 15ml를 넣습니다. 처음 드시는 분은 반 큰술 정도로 시작하셔도 좋습니다. 신맛이 강하게 느껴지면 꿀이나 매실액 등을 작은 찻숟가락으로 반 스푼 정도 첨가하세요. 공복에 부담된다면 식후 30분에서 1시간 사이에 마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정수 씨에게도 이 내용을 다시 설명드리고 마트에서 산 투명한 병의 식초는 청소용으로만 사용하시고 음용으로는 반드시 천연 발효 사과 식초나 천연 발효 현미 식초 같이 표시된 제품으로 바꿔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그리고 마실 때는 꼭 물에 희석하고 꿀을 약간 섞어 드시도록 조언했죠. 3주 후 이정수 씨는 교수님 말씀대로 하니 속도 편하고 오히려 식후 더부룩함도 줄었어요. 똑같은 식초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다를 줄 몰랐습니다. 라며 감사 인사를 전해오셨습니다. 맞습니다. 몸에 좋은 것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식초는 그 중에서도 특히 제대로 알고 섭취해야 그 효과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식품입니다. 또한 좋다고 해서 너무 과하게 섭취하는 것도 금물입니다. 하루 3번, 4번씩 마시면 오히려 위 점막이 손상되거나 식도에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하루 1~2번, 꾸준히, 그리고 부드럽게 마시는 것입니다. 5번째 이야기, 발효식초의 이것 한 방울, 놀라운 시너지 효과. 식초가 건강에 이롭다는 사실은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요. 하지만 단순히 식초만 마시는 것보다 어떤 재료를 한 방울 더해주느냐에 따라 그 효과가 몇 배로 증폭될 수 있다는 사실은 아직 잘 알려져 있지 않죠. 내 몸에 맞는 궁합을 찾아 제대로 마셨을 때 피로가 눈 녹듯 사라지고 혈압이 안정되며
심지어 체중 감량 효과까지 경험하는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어느 날 한 어르신께서 제게 물으셨어요. 교수님, 식초가 좋다는데 왜 저는 마셔도 별다른 효과를 모르겠는 걸까요? 그분은 아무런 조합 없이 식초만 물에 타서 드셨고 본인의 체질이나 식습관과의 궁합은 전혀 고려하지 않으셨더라고요. 그분께 저는 이렇게 조언 드렸습니다. 식초는 마치 훌륭한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와 같아요. 혼자서도 멋진 연주를 하지만 각 파트의 악기들과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완벽한 하모니를 만들어내죠. 제가 연구와 경험을 통해 찾아낸 발효식초와 환상의 궁합을 자랑하는 몇 가지 조합을 소개해 드릴게요. 따뜻한 온기를 더하는 계피 한 조각. 손발이 차고 소화가 잘 안 되며 혈액순환이 더디다고 느끼는 분들께 특히 좋습니다. 계피는 몸을 따뜻하게 데워주고 식초와 만나면 혈액순환을 촉진하며 소화 기능을 돕는 데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따뜻한 물에 식초와 함께 계피 작은 조각을 넣어 우려 드셔보세요. 은은한 향과 함께 몸속부터 따뜻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강력한 항염 효과 강황 가루 약간, 잇몸이 자주 붓거나 관절이 불편하신 분, 만성염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는 강황 조합을 추천합니다. 강황의 커큐민 성분은 강력한 항염 효과로 잘 알려져 있죠. 식초의 항염 작용과 만나면 그 효과가 배가 되어 면역력을 다스리고 염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식초물에 강황 가루를 4분의 1티스푼 정도 타서 드셔보세요. 단, 강황은 지용성이므로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 소량의 후추를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달콤한 활력 충전 천연 꿀 한 스푼. 식초의 신맛이 부담스러워 마시기 힘든 분들에게는 꿀이 최고의 파트너입니다. 꿀은 신맛을 부드럽게 중화시켜줄 뿐 아니라 즉각적인 에너지 공급원이 되어 피로 해소에도 도움을 줍니다. 특히 아침에 기운이 없거나 오후에 집중력이 떨어질 때 식초 꿀물 한 잔은 몸에 부드러운 활력을 불어넣어 줄 거예요. 상큼한 비타민 폭탄 생강청 또는 레몬즙, 감기에 자주 걸리거나 피부가 칙칙해졌다고 느끼는 분들에게는 생강이나 레몬이 좋습니다. 생강은 몸을 따뜻하게 하고 면역력을 높이며 레몬의 풍부한 비타민C는 식초와 만나면 흡수율이 더욱 높아져 항산화 작용을 극대화합니다. 따뜻한 식초물에 생강청 한 스푼이나 레몬즙 몇 방울을 첨가해 보세요. 혈관 청소부 양파 발효액 또는 마늘 한 쪽, 혈압이 높거나 혈관 건강이 걱정되는 분들에게는 양파나 마늘과의 조합이 좋습니다. 양파와 마늘은 혈액 속 노폐물을 청소하고 혈액을 맑게 하는데 탁월한 효능이 있죠. 식초는 이 작용을 더욱 효과적으로 만들어줍니다. 양파를 발효시켜 만든 액을 식초와 섞어 마시거나 식초를 마실 때 다진 마늘을 아주 소량, 새끼손톱만큼 함께 섭취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마늘 냄새가 부담스럽다면 흑마늘 진액 몇 방울도 좋습니다. 눈 건강과 기억력 증진 아로니아 또는 블루베리 원액, 눈이 침침하거나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는 분들께는 아로니아나 블루베리 같은 베리류가 좋습니다. 이들 열매의 풍부한 안토시아닌 성분은 눈 건강과 뇌 기능 개선에 도움을 주는데 식초와 함께 섭취하면 흡수율이 높아지고 혈액순환을 촉진하여 집중력 향상 및 시력 보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식초물에 아로니아나 블루베리 원액을 한 스푼 정도 섞어 드세요. 여기서 한 방울이라는 표현은 재료의 농축도에 따라 다르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프로폴리스 원액이나 고농축 허브 추출물 같은 경우는 정말 한두 방울만으로도 강력한 효과를 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생강청, 레몬즙, 과일 원액 등은 티스푼으로 반 스푼에서 한 스푼, 약 2.5에서 5mm 정도는 넣어주셔야 체감 가능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나에게 맞는 재료와 양을 찾아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루 한 잔의 따뜻한 물,
발효 식초 한 스푼, 그리고 내 몸을 위한 맞춤 조합. 이 작은 습관이 내일의 당신을 더욱 건강하고 활기차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이야기. 전통의학과 현대과학이 함께 밝혀낸 식초의 비밀. 식초는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건강 비법이었습니다. 단순한 조미료를 넘어 속이 더부룩하거나 소화가 안 될 때, 입맛이 없을 때 할머니께서 슬쩍 건네주시던 생활 속의 약과 같은 존재였죠. 저 역시 어릴 적 할머니께서 식초 한 숟갈을 탄 물을 마시고 속이 편안해지는 모습을 보며 그 신비로운 힘을 어렴풋이 느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식초를 소적화체, 즉 쌓인 것을 없애고 막힌 것을 뚫어주는 효능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어혈, 나쁜 피로 인한 통증, 여성들의 냉증이나 생리불순, 관절의 뻣뻣함, 그리고 기혈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생기는 답답함이나 우울감 등을 다스리는데 식초를 활용해 왔습니다. 식초가 단순히 위장을 자극하는 것을 넘어 몸 전체의 순환을 깨우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수백 년 전부터 알고 있었던 셈이죠. 놀랍게도 현대 과학 역시 한의학의 지혜와 맥을 같이 합니다. 식초의 주성분인 초산, 구연산, 그리고 발효 과정에서 생성되는 다양한 유기산들이 실제로 우리 몸의 에너지 대사 과정을 활성화시키고 젖산과 같은 피로 물질을 효과적으로 분해하며 혈중 중성지방 수치를 낮추고 혈관 내 염증 반응을 완화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꾸준히 발표되고 있습니다. 제가 몸담았던 연구기관에서도 40대에서 70대 성인들을 대상으로 천연 발효 식초를 4주간 꾸준히 섭취하게 한 후 혈압, 혈당, 중성지방 수치의 변화를 관찰한 연구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는 매우 고무적이었습니다. 중성지방 수치는 평균 15% 이상 감소했고 혈압은 안정 범위로 진입한 분들이 많았으며 무엇보다 몸이 가벼워졌다, 두통이 줄었다, 소화가 잘 된다 등 주관적인 건강 만족도가 눈에 띄게 높아졌습니다. 기억에 남는 분이 계십니다. 71세의 오정숙 어르신이었는데요. 10년 넘게 만성 소화불량으로 고생하며 식사 때마다 소화제 없이는 힘들어 하셨습니다. 병원에서는 체질적인 문제라는 말만 반복할 뿐 뾰족한 해결책을 찾지 못해 답답해 하셨죠. 저는 어르신께 따뜻한 물에 발효 식초 한 스푼을 타서 드시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평소 몸이 차고 순환이 약하신 점을 고려해 생강 한두 조각을 함께 우려 드시도록 권했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하시던 어르신께서 한 달 뒤 환한 얼굴로 찾아오셨습니다. 교수님, 식초가 이렇게 좋은 건지 정말 몰랐어요. 속도 편안해지고 무엇보다 늘 무겁던 몸이 날아갈 듯 가벼워졌어요. 이제는 밥 먹는 시간이 두렵지 않고 즐거워요. 한의학에서 말하는 기혈순환 개선, 현대 과학이 밝혀낸 대사 촉진 및 항산화 효과. 이 두 가지 지혜가 발효 식초 한 잔 속에 조화롭게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과학이 그 오랜 지혜를 명확한 데이터로 증명해 주고 있는 시대입니다. 식초는 하루에 많은 양을 마신다고 해서 효과가 더 커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루 한 잔, 꾸준한 실천이 몸속 흐름을 되살리고 면역력, 기운, 혈관, 피부 등 우리 몸 전체 시스템을 조용히 하지만 강력하게 변화시킵니다. 그 작은 습관이 누군가에게는 혈압을 낮추는 길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지긋지긋한 피로에서 벗어나는 출구가 되며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자신을 아끼고 돌보는 소중한 의식이 될 수 있습니다. 전통의 지혜도, 첨단 과학도, 그리고 우리 몸 스스로의 본능도 결국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건강은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단지 내 몸이 어떤 언어로 속삭이는지 귀 기울여 듣고 그에 맞춰 따뜻하게 응답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건강한 삶의 시작입니다. 마치는 글. 작은 습관이 만드는 놀라운 변화. 우리는 늘 뭔가 거창한 변화, 눈에 확 띄는 결과를 기대하지만
사실 우리 몸은 아주 작은 습관 하나에도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하루 한 번, 따뜻한 물 한 컵에 진짜 천연 발효 식초 한 스푼을 타서 마시는 그 단순한 행동 하나. 거기에 내 몸 상태에 맞는 한두 가지 재료를 더했을 뿐인데, 며칠 지나면 속이 덜 더부룩해지고, 일주일쯤 지나면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상쾌해지며, 한 달쯤 지나면 예전보다 훨씬 컨디션이 좋은데 하는 말을 나도 모르게 하게 됩니다. 식초는 만병통치약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몸속 막힌 흐름을 부드럽게 뚫어주고 잃어버린 균형을 되찾아주는 아주 똑똑한 조력자임은 분명합니다. 그 흐름이 바뀌면 자꾸만 쌓이던 피로도, 자주 반복되던 불편함도, 언제부턴가 무겁게만 느껴졌던 기분도 조금씩 풀리기 시작합니다. 매일 아침 따뜻한 물 한 컵에 발효 식초 한 스푼, 그리고 내 몸이 진정으로 원하는 한 조각의 지혜. 그 작은 습관이 당신의 몸을 살리고 삶을 가볍게 만들며 건강하게 나이 들어가는 아름다운 여정을 열어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